70세 할머니가 20대 청년보다 팔씨름에서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믿으시겠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던 분이 말이죠. 이 할머니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집 안에서도 벽을 짚고 다녀야 했습니다. 5분만 서 있어도 다리가 후들거려서 의자를 찾아야 했고 2kg 쌀포대도 들 수 없어서 항상 가족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고 손자와 공놀이를 하며 심지어 혼자서 5kg 쌀포대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혹시 요즘 이런 증상들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무릎이 후들거리고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저도 모르게 으악 소리가 나오고 2번, 3번 시도해야 겨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보기 장바구니가 점점 무겁게 느껴져서 예전보다 적게 사게 되고 병뚜껑이나 김치통 뚜껑 따는 것도 이제 가족에게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서서히 찾아와서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라고 체념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근육 감소증이라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러분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근육이 사라지고 있고 앞으로 10년 안에 근육의 절반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반사신경도 둔해져서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한번 넘어져서 골절이 되면 회복 기간 동안 침상 생활을 하게 되고 이때 근육은 더욱 급격히 감소합니다. 또한 당뇨와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이 급증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포도당을 소비하는 조직인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면역력도 저하되어 각종 감염에 취약해지고 결국 자립생활이 불가능해져서 요양원에 의존하거나 가족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이 글 하나로 모든 게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되찾을 수 있고 70대에도 20대 못지않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노후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40년간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68세 의학박사 김준식입니다. 저 역시 환갑을 넘긴 시니어로서 같은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신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올바른 단백질 섭취법을 알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란도 먹고 고기도 드시죠. 하지만 정작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나이 든 몸에 맞는 단백질 섭취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십니다. 여기에 바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70대가 20대 근력을 되찾은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에게도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고기와 계란보다 10배 효과적인 숨은 단백질 음식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의외의 음식들입니다. 셋째, 한 달 만에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있는 황금 식단표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식단표는 실제 환자분이 8개월간 실천해서 검증된 것입니다. 이 정보들은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영양학 연구,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검증한 내용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방법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현재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봄, 제 진료실에 지팡이에 의지해서 힘겹게 걸어 들어오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3세, 김순자 할머니셨습니다. 진료실 문을 여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며 간신히 의자에 앉으시는데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이것이 할머니의 첫 마디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절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가족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불과 5m 거리인데 중간에 한두 번은 벽에 기대어 쉬어야 했습니다. 10분 서 있기도 힘들어서 요리를 완전히 포기하셨고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시던 텃밭 가꾸기도 몇 년 전에 그만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외출은 꿈도 못 꾸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시다 보니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살아서 뭐 하나 싶어요 라며 한숨을 깊게 쉬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식욕도 완전히 잃어서 하루에 죽 한 그릇 정도만 드시는 상태였습니다. 체중도 6개월 사이에 8kg이나 빠지셨고 팔다리는 나무 젓가락처럼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정상인의 6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고 악력은 성인 여성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7kg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중증 근육 감소증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도 힘들어하셨습니다. 할머니 혼자 둘 수 없어서 24시간 교대로 돌봐야 했고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이렇게 되신 게 다 제가 잘못 보살펴서인가 싶어 죄송하기만 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8개월 후 같은 할머니가 혼자서 씩씩하게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것도 지팡이 없이 말이죠. 처음에는 제가 다른 환자로 착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눈에는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걸음걸이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손자랑 축구까지 했어요. 할머니의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73세 할머니가 20대 손자와 축구를 한 겁니다. 심지어 손자가 먼저 지쳐서 할머니, 이제 그만해요라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체적인 변화들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혼자서 아침 준비를 하고 30분씩 산책을 나가십니다. 장보기도 혼자서 하시는데 5kg 쌀포대도 번쩍 들어올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포기했던 텃밭도 다시 시작하셔서 상추, 깻잎, 고추 등을 직접 기르고 계십니다. 체중은 8개월 전보다 3kg 늘었지만 이것은 근육량이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악력 측정을 다시 해보니 15kg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근육량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러려면 근육 감소증이 얼마나 무서운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한국인 중 22.6%가 근육 감소증을 앓고 있으며 이는 5명 중 1명 이상이 이 질병을 앓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근육 감소증 환자의 사망률이 정상인보다 3.6배나 높다는 점입니다. 근육 감소 속도를 보면 더욱 놀랄 것입니다. 30세 이후에는 연간 0.5%씩 서서히 감소하다가 50세 이후엔 1%씩 빨라지고 70세 이후엔 최대 3%까지도 줄어듭니다. 단순 계산으로 70세에서 80세까지 10년 동안 근육량이 30%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근육량이 30% 줄면 근력은 그보다 2배에서 3배 더 많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근육이 100에서 70으로 줄면 실제 힘은 100에서 20이나 30으로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힘이 없어졌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무서운 악순환의 늪에 빠집니다. 근육 감소로 움직이기 힘들어지면 활동량이 감소합니다. 활동량이 감소하면 근육이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러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증가하고 한번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면 침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침상 생활 중에는 근육이 하루에 1%씩 급격히 감소해서
1개월이면 30%의 근육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걷기 어려워지고 결국 자립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바로 이 악순환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습니다. 며칠만 더 지났다면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가 이 무서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특별한 운동을 했을까요? 비싼 건강식품을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올바른 단백질 섭취법을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흔히 아는 고기나 계란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입니다. 할머니에게 평소 드시는 음식을 물어보니 단백질이 좋다고 해서 계란은 매일 2개씩 먹어요. 고기도 일주일에 3번은 꼭 먹고 있고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머니의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있었지만 제대로 드시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2개면 12g이죠. 하지만 60kg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최소 72g에서 90g입니다. 계란으로만 채우려면 하루에 12개에서 15개를 먹어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20대는 100% 흡수되던 단백질이 70대에는 60%에서 70%만 흡수됩니다. 고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어서 질긴 고기는 오히려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고 포화지방으로 인한 부담, 높은 가격, 조리의 번거로움 등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 선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첫째, 흡수율이 높아야 하고, 둘째,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해야 하며, 셋째, 부작용이 적어야 합니다. 바로 이 3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단백질 음식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어채입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가장 먼저 추천해드린 음식이 바로 북어채였습니다. 북어채요? 그냥 국 끓일 때 넣는 그거 말씀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북어채를 그냥 국물 내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북어채는 계란보다 무려 12배나 많은 단백질을 가진 슈퍼푸드입니다. 북어채 100g당 단백질 함량은 무려 77g입니다. 계란 1개에는 6g, 소고기 100g에는 26g인데 북어채는 100g에 77g이나 됩니다. 북어채 30g만 먹어도 계란 4개와 같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북어채는 명태를 자연 건조시킨 식품으로 이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단백질이 극도로 농축됩니다. 소화가 정말 잘 되고 나트륨이 적으며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류신이 계란에 3배나 들어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북어채 달걀국을 드셨습니다. 2주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덜 힘들어졌고 1개월 후에는 의자에서 손을 안 짚고도 일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3개월 후에는 화장실을 혼자 다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청국장 가루입니다. 청국장 가루는 일반 청국장과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청국장 100g당 단백질은 18g인데 청국장 가루는 35g에서 40g으로 거의 2배나 많습니다. 끓이지 않아도 돼서 유익균이 살아있고 상온에서 1년 이상 보관이 가능합니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한 레시피는 청국장 요거트 볼이었습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 150g에 청국장 가루 2큰술을 넣고 잘 섞은 다음 꿀 1큰술과 견과류를 넣으면 5분 만에 완성됩니다. 이 한 그릇에는 단백질 35g이 들어있어 하루 필요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청국장 가루를 드신 지 단 일주일 만에 30년간 앓던 변비가 사라졌고 소화가 정말 좋아졌으며 오후 피로감이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식품입니다. 일반 요거트 100g당 단백질은 4g에서 5g인데 그릭 요거트는 10g에서 15g으로 3배나 차이가 납니다.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을 제거한 과정을 거쳐 3배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시니어에게 그릭 요거트가 완벽한 이유는 소화가 정말 쉽고 살아있는 유산균이 가득하며 칼슘과 인이 풍부해서 뼈 건강까지 챙겨주고 혈당 상승이 완만하면 조리할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8리터를 면보에 부어 냉장고에서 12시간에서 24시간 물을 빼면 약 600g의 그릭 요거트가 나옵니다. 네 번째 식품은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지름 4mm에서 6mm의 작고 납작한 콩으로 100g당 단백질이 25g으로 소고기급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라 불리는 이유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충분한 양으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렌틸콩의 장점은 15분이면 익고 소화가 편하며 혈당을 조절해주고 심장 건강에 좋으며 경제적이고 보관이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콩들은 하룻밤 불려야 하지만 렌틸콩은 바로 끓여도 15분에서 20분이면 부드럽게 익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신 레시피는 렌틸콩 브로콜리 두부무침이었습니다. 삶은 렌틸콩 1컵, 데친 브로콜리, 으깬 두부 반모를 간장, 들기름, 참기름으로 무치면 됩니다. 이 한 접시에는 단백질 30g과 각종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품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야말로 5가지 단백질 음식 중 가장 완벽한 영양을 자랑하는 진짜 슈퍼푸드입니다. 고등어 100g당 단백질이 26g으로 닭가슴살급이고 오메가3가 1.8g으로 연어보다 많으며 비타민 D가 하루 필요량의 97%입니다. 가격 대비 영양이 뛰어납니다. 고등어 100g은 2,000원인데 소고기는 1만원으로 5배 비쌉니다. 영양소는 더 풍부한데 가격은 5분의 1입니다. 할머니가 고등어를 드신 지 단 2주 만에 기억력이 좋아졌고 무릎 아픔이 줄었으며 잠을 정말 잘 자게 되었고 피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메가3의 항염 효과와 비타민 D의 다양한 효능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실제로 8개월간 실천한 식단을 공개합니다. 아침 그릭 요거트 150g, 청국장가루 2큰술, 꿀 1큰술, 견과류 1줌, 삶은 계란 1개, 단백질 32g. 점심 고등어 구이 1토막 150g, 렌틸콩밥 1공기, 북어채, 달걀국 1그릇, 시금치나물, 김치 단백질 38g. 저녁 렌틸콩, 브로콜리, 두부무침 1접시, 청국장가루 된장국 1그릇, 현미밥 1공기, 나물 2가지, 단백질 28g. 하루 총 단백질 98g, 60kg 기준, 완벽 비용 하루 8,000원 정도로 매우 경제적. 3개월 후 할머니의 종합 건강 검진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근육량이 25% 증가했고 체지방률이 15% 감소했으며 골밀도가 8% 향상되었습니다. 악력이 12kg에서 17kg으로 40% 증가했고 보행 속도가 50% 향상되었으며 혈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73세에 이런 변화는 정말 드물어요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5가지 단백질 음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아시면 여러분도 김순자 할머니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북어채 단백질이 100g당 77g으로 계란의 12배로서 매일 아침 북어채 달걀국 1그릇이면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국장 가루 일반 청국장보다 2배 많은 단백질과 살아있는 유익균. 그릭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 5분 만에 하루 단백질의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릭 요거트 일반 요거트의 3배 단백질로 소화가 쉽고 칼슘까지 풍부합니다. 집에서도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렌틸콩 15분이면 완성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 보고입니다. 혈당 조절과 변비 해결까지 책임지는 만능 단백질입니다. 다섯 번째, 고등어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D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식품입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영양은 최고급입니다. 이 5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시니어의 몸에 최적화된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소화가 쉽고 흡수율이 높으며 부작용이 적고 경제적 부담도 적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한 단백질을 넘어 뼈 건강, 장 건강, 뇌 건강까지 종합적으로 챙겨줍니다. 오늘의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장보기 마트에 가서 그릭 요거트와 청국장 가루만 사오세요. 이 2가지만으로도 내일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내일 아침 첫 시작, 청국장 가루, 그릭 요거트 볼을 만들어 드세요. 5분이면 완성되고 하루 단백질의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3단계, 일주일 실천 계획 고등어를 일주일에 2~3번 식단에 포함하고 북어채 달걀국을 격일로 끓여 드세요. 렌틸콩은 주말에 한 번에 삶아서 냉동 보관해 두세요. 단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몸에서 변화의 신호가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1개월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지고 3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많이 좋아 보이신다는 말을 들으실 겁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73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넘어질까봐, 아플까봐 하던 걱정들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5세인 지금이 60세였을 때보다 더 건강해요. 여러분도 꼭 시도해보세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덧붙이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이런 게 될까? 싶었어요. 그런데 2주 후부터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1개월, 2개월 지나면서 점점 더 좋아졌고,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다는 걸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매년 근육은 줄어들고 5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1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70대에도 20대 못지않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검증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근육 지키기 시작합니다 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서로 응원하는 건강한 커뮤니티가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실천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이 소중한 정보를 아직 모르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이 글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 감소로 고생하고 계신 주변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나이는 단순한 숫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이 드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단백질 음식으로 여러분도 김순자 할머니처럼 70대에 20대 체력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활기찬 노년, 건강한 노후는 운이 아닙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 노후 건강 채널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응원합니다.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가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